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미국 산업계 6개 단체에서 한미 양국에 서한을 보냈죠. 한일 무역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한국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고 일본은 경제산업성 대신, 그러니까 장관 세코 히로시게 대신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서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우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짧게 줄여서 축약을 하자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잘못된 조치니까 철회해라. 그리고 일본이 지금 8월 중에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한 1100개의 품목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조치에 대해서도 싹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서한문을 발표한 6개 산업계 단체를 쭉 보면 이름만 들어도 화려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그리고 전미 제조업협회, 국제컴퓨터공업협회, 전미 소비자기술협회, 정보기술산업협회, 국제반도체장비 재료협회, 이렇게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계를 통틀어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 서한문을 보낸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너무 깔본 거죠.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글로벌 파워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한국 반도체 D램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유율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87%가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48.9%, SK하이닉스가 38.4%, 이 두 개 업체만 더해도 미국 전체 D램 시장 점유율이 87%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 없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체의 소재 공급이 제때 조달이 안 돼서 반도체가 제때 생산이 안 된다라는 우려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고 있는 반도체를 사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이 반도체 D램 가격이 2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참 여기서 좀 얍삽한 것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본 업체들이 6월에 한국 OLED 수입 물량이 역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게 7월 초니까 바로 그 직전에 이미 일본도 사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귀뜸을 주고 일본 기업들이 사재기를 했다,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소니를 비롯한 일본 이 전자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OLED 패널의 경우에는 전량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에 사용하는 대형 OLED 패널, 그리고 조그만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소형 OLED 패널,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대형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패널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원천 소재를 공급을 규제하기로 마음을 먹어놓고 자국 기업들에게는 귀뜸을 준 거죠. 야, 미리 물량 확보해놔. 그래놓고 7월 초에 G20 회의 끝나자마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가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일본에서 소재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최대 35억 대에 이르는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5억 대의 물량이 생산이 제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이 피해가 돌아가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뿐만이 아니고 EU, 유럽연합이나 대만 등에서도 일본 측에 공개 서한이나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외신들이 아베를 향해서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거나 바보 같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사면 초가입니다. 사방에서 아베의 행위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보시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원천 재료가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소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중간재를 만들죠. 그 중간재가 바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와 부품, 중간재, 완성품 이렇게 3단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글로벌 공급망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일본이 이 1단계에 있는 소재를 공급을 제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도 제때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완성품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완성품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굉장히 많은 IT 업체들이 미국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이들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건만 보더라도 뭐 스마트폰, 뭐 구글 워치, 스마트워치,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뭐 TV, 컴퓨터, 노트북, 심지어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사용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포드 자동차 이런 데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뭐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입죠. 소니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중간재를 받아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기업들도 조만간에 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미국 기업 연구소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도 연구원 칼럼을 엊그제 홈페이지에 실었는데요. 클로드 바필드라는 연구원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은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본문을 보면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해서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크게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5G 시장에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를 따돌리려고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압박 중이잖아요. 화웨이 백본 장비 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대신해서 백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공격을 받으면 그런 옵션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전략에도 배치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칼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WTO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아베 총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중지해야 한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동맹국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세계 주요 외신은 물론이고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아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부당하니까 철회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WTO까지 가면서 아베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 때문에 일어나 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해석들이 많죠. 이 지점에서 힌트를 주는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경향신문 인터뷰입니다. 일본 교수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우치다 다스루 고베 여학원 대학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우치다 교수 말에 의하면 한일 경제 충돌 사태를 이해하려면은 일본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파국 원망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국 원망,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 우치다 교수 해석을 보면 이 약속 시간에 부지런히 가는데 늦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그런데 많이 늦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서 죄인 되고 사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죠. 나 사고 났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 죄가 오히려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심리가 일본 엘리트층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에 경제 발전을 이룩했죠. 미국한테 안보상으로는 미국에 기대면서 자국 경제를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경제 성장도 한계가 보이고, 그리고 일본이 주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굉장히 제한이 많죠. 특히나 지금 뭐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엮이면 이 동북아 열강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이슈죠.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이 철저하게 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어땠습니까?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고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기총소사, 경고 사격을 수백 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베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총 쏘니? 이거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서 러시아에도 항의를 했죠. 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느냐?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쌩 깠죠. 사과를 하든 반박을 하든 우리 정부한테만 했습니다. 일본은 쌩 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아베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찌다 교수 표현에 따르면 기존 체제를 개선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하는 아베는 자신의 무능함을 사과하느니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파국적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베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파국에 이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파국의 대상이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거죠. 자,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지금 사방에서 치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상대국인 한국 만만하게 봤죠. 옛날 생각만 했죠. 자기들이 찌르고 때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 할 줄 알았는데 전 세계 해집고 다니면서 지금 국제 여론전 펴고 있고, 국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신은 연일 지금 일본을 비판하고 있고, 또 WTO로 가져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요구를 해서 WTO로 갔는데 WTO에도 명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내세우는 게 이거는 WTO에서 다룰 사안 아니다. 이건 안보 문제다. 무역 문제, 교역 문제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우선 한 발 뺐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만난 미국 산업계 대표들, 산업계 단체에서는 양국의 서한을 보내서 규제 철회하라는, 사실상 규제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꿈도 꾸지 말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싱크탱크도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싱크탱크의 비판이 저는 더 아플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화웨이를 여기에 논리에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려고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전 압박을 펴고 있는데 그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삼성인데 니네가 삼성을 때려? 그러면 이 옵션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 논리가 통하면 트럼프도 위기감을 느끼죠. 일본 입장에서 아무런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자, 심지어 시간도 일본 편이 아닙니다. 자, 이 세 가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만 보자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조금 뭐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체 개발을 해서 국산 소재를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 기사를 보면 이미 이 99.999999% 정밀도의 이 불화수소를, 순도의 불화수소를 우리 중소기업이 이미 8년 전에 개발을 했었다고 하죠. 그거 살려내고 뭐 이러면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뒤에 일본이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이 소재 업체, 그 업체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신을 인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죠. 아베 참 바보 같다. 이건 뭐 글로벌 또라이도 아니고